되겠죠.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지? 자신 있기는. 다 이제 좀 있으면 울상, 좀 있으면 다 울상인데, 이거 시키면 다 울상진다. 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저 시키면 왜 안 해? 라면은 어려웠어요. 아이고, 씨라면 또 하는 척 하다가 또 아니면 안 된다. 오늘 교육할 거는 이제 비비기식 까딱 위빙이 돼가지고, 이 명칭은 정확한 게 없어.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자, 비비기식 까딱 위빙이 뭐냐면은, 위빙 방법이 이제 초청용, 너희들이 하는 초청 용접하고 완전 다른 방법이야. 손 쓰는 게 완전 틀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이게. 학원생들한테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학원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떨 때 가르치냐면은, 이제 교재 보면, 첫 번째는 텅스텐이 뜨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저기 기존에 사용하는 이제 회전식 위빙은 잘못하면 이게 텅스텐이 자꾸 떠. 그러니까 전류가 갔다가 뺏었다, 갔다 뺏었다 반복해. 초보자들이 우리가 그 일명 말하는 똥손이나 악손 같은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텅스텐이 위빙하면서 자꾸 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게 한 달 차 되고 두 달 차 되고 해도 잘 안 고쳐져. 그리고 초보자들은 계속 샘물을 사선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텅스텐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정면을 쳐다보고 용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텅스텐이 뜨는지 안 뜨는지 몰라. 어떨 땐 잘 넣고 어떨 때 안 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쓸데없이 전기만 막 올리는 거야. 잘 넣으라고. 용접 잘하는 사람들 전기 올려서 용접을 하지만은 초보자들은 전기 올려오면은 감당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우선적인 거는 텅스텐이 안 뜨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똥손이나 악손인 이제 학생들은 텅스텐이 계속 떠니까 결국엔 이제 이 위빙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위빙법을 하면은 텅스텐이 거의 안 떠. 첫 번째 텅스텐 안 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이거 보면은 용접 속도를 빠르게. 왜냐면 이 위빙을 하려면 전류가 약간 높아야 돼. 높아야 됩니다. 낮아도 되긴 되는데 약간 높아야 돼. 약간 높아야 되니까 용접 속도를 전기가 좀 올라가니, 전류가 올라가니까 용접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속도가, 내가 왜 이걸 가르치냐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용접 작업 속도가 늘지가 않아. 그래서 용접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빙을 가르쳐 줄 겁니다. 세 번째, 일정한 피치폭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 회전식으로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는 항공사가 부원장하고 나가고 오전에 외근 나가가지고 항공사가 봤는데, 항공사가 점심시간에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초청력도 잘 넣고 오히려 저기 있는 형님들보다 더 잘했다고 하던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치폭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손도 자동적으로 용접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피치폭이 일정하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지금 이 위빙법은 무조건 일정하게 가야 돼. 일정하게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요 세 가지 때문에 텅스텐이 안 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접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피치폭을 얻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은 최소 2주 정도. 자, 이 훈련을 했을 때 왜 최소 2주냐면은,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학원 말고 다른 학원 졸업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보름 연습하다가 시험 쳤는데 또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2달을 수강을 했어요. 2달. 근데 자기가 서스 과정을 했기 때문에 서스를 2달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서스가 잘 안 됐어. 안 돼가지고 내가 카본을 시켜보니까 카본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백도 시켜가지고 카본부터 시켰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서스를 하니까 서스가 와야 계속 살아. 그러니까 이제 텅스텐이 계속 뜨는 거지, 이게 문제가. 그래서 서스를 포기하라 했는데 자기는 포기 안 하고 싶대.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다.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용접을 포기하든가.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내가? 아니, 그러니 서스를 포기하든가 카본에만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위빙법을 바꿔야 된다 하니까는 자기가 위빙법을 바꾸겠대. 근데 이 위빙법이 엄청나게 어렵다. 엄청나게 어려운데 해볼래? 라니까 해본대. 그러면 독 끊고 해라 해가지고 내가 2주 동안 뭐 시켰냐면은 백을 안 시켰어. 뭐 시켰냐면 저쪽 반에 이제 초보자들, 지금 우리 초보자들 백만 넣고 있죠. 우리 코디 지금 백만 열심히 넣고 있죠, 코디가.
코디가 지금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초층 넣은 거. 그 코디가 초층 넣은 거를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코디한테 고맙다 해야 돼. 요거 저거 그라인더 하고 이렇게 해봐. 코디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코디한테 초층 용접을 시킨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지금 코디가 초층 넣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초보자들이 했던 위빙, 나는 안 되면은 백만 시킵니다. 진짜 여러분도 만약에 안 됐으면 백만 시킬 거예요. 모델가 많이 들든 안 들든 일단 초층 용접이 돼야지 무슨 용접을 들어갈 거 아니야. 코디가 초층이 안 되니까는 내가 지금 초층만 계속 시킨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연습 모델 들고 와서 이 사람한테 2주 동안 딴 거 안 시켰어. 그것만 시켰어. 이 위빙법을. 계속 죽으로 연습하고. 그냥 집에 가서 연습 영상 만들어 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눈에 도끼가 품네. 눈에 도끼를 품어가지고 연습을 해. 결국에는 써서 시험 쳤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내 인스타에도 올려놨어. 근데 내가 올려놔도 있다. 사람들이 내가 용접한 건지 그 사람이 용접인지 몰라. 그 정도로 잘해놔. 써서 시험 치러 가가지고 그 말 듣고 왔어. 아우, 감독관이. 어우, 진짜 써서 제대로 하는 사람 왔네요. 이 정도로 결이 엄청나게 예쁘게 액이 쫙 깔리게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엔 써서로 해가지고 시험을 나갔어. 시험 나오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하지만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독품고 했어. 어떤 학생은 도중에 포기해. 도저히 전진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 각오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배워가지고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진짜 각오하고 연습을 하고 독을 품고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저기 보면은 장인 정신으로 자신의 연습에 혼을 담아서 연습하랍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처음에 왔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은 프로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맞잖아? 아마추어처럼 생각하지 말랬잖아. 이거 장인 정신은 뭐야? 내가 뭘 하나 빚이기, 도자기 하나 빚이기, 나의 모든 역량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배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BB20 위빙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까딱까딱 위빙은 알고 있잖아, 이렇게. BB20 위빙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글러브, 여기는 세라믹이에요. 여기 텅스텐이고. 여기 보면은 글러브 안에 세라믹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파이프는 두꺼운 파이프예요. 근데 우리는 두꺼운 파이프를 연습을 안 해. 그래서 얇은 파이프, 스케일 40짜리 파이프 연습합니다. 그래서 세라믹이 모재 밖에 있습니다. 6인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요거하고 틀린 거는 여기 뭐처럼 보여요? 육상이에요, 육상. 예, 화학단지예요. 예, 이런 화학단지는 고압관이에요, 고압관. 고압관은 보면은 심네스 보합 배관이래요. 심네스. 심네스는 뭐냐면은 심이 없는 파이프. 우리가 지금 보면은 파이프에 심이 있습니다. 줄이. 이거 말아가지고 전기 용접으로 자동 용접을 한 거예요. 말한 용접. 그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이 파이프를 단가가 싸게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심네스 파이프를 어떻게 하냐면은 한 봉 있죠, 한 봉. 꽉 차는 한 봉에. 거기다가 압착을 쫙 열을 줘가지고 쫙 하면 이제 그 안에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심이 없는 파이프예요. 근데 심 없는 파이프가 대부분 두꺼운 파이프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치가 있어요. 몇 인치 이상 넘어가면은 심을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큰 거를 이만한 한 봉을 구멍을 뚫을 수 없어요. 예, 그런 장비도 없고. 그래서 심네스 파이프는 고압관이에요, 고압관. 화학단지나, 그 다음 석유단지, 그 다음에 특히 또 해양 플랜트, 플랜트 쪽에는 이런 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고압관을 사용할 때는 파이프가 두꺼우니까 세라믹이 6호 있죠, 6호. 작은 거. 여러분들 작은 거 안 쓰죠? 8호에서 10호 정도 쓰잖아요. 작은 세라믹으로 안에서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 자, 이런 시험을 칠 때는 우리가 세라믹 6호 주고 이런 식의 두꺼운 파이프 교육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교육을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은 해양 플랜트를 가는 거나 육상 플랜트를 갈 때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위빙을 합니다. 경기도권도는 반도체 일반 설비 쪽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배관 용접 학원이나 현장에서는 두꺼운 파이프가 아니고 얇은 파이프를 용접합니다. 이거 튠지 40짜리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의 용접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세라믹이 모재 밖에서 까딱까딱 하는 식의 위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식의 위빙을 어느 정도 아십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두 개의 차이를. 자, 우리는 지금 무슨 위빙을 할 거냐면 이거를 할 거예요, 이거를. 이 위빙을. 근데 이 위빙인데 이 위빙하고 두 개를 합친 위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위빙을 한 줄 안다고 해서 이 위빙을 두 개를 더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반도체나 일반 설비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회전하는 식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두 개 합치었으니까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비비기식하고 까따 위빙하고 합친 거래가 비비기식 까따 위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 보면은 세라믹이 모재 양쪽에 닿여 있어요. 맞죠? 닿였대요. 그러면 이게 안정적인 위빙이 되는 거예요. 엄청 안정적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위빙을 시키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전진이 안 돼요. 세라믹 작은 거 6호 주고 160 파이프, 뭐 6인치 160 파이프 해가지고 위빙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요런 식의 위빙을 여기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교재 내용 다 읽어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요약하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요런 식의 위빙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벼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진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빙을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육상이나 뭐 해양 플랜트 가는 사람들, 두꺼운 파이프 용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위빙을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위빙을 배운 사람은 이게 까딱까딱 위빙이 되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두 위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인치 80짜리를 시험 칠 때가 있어요. 반도체도 시험 칩니다. 그러면은 비벼주는 식의 위빙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결국에는 두 가지 위빙을 개선 안에 있건 세라믹 안에 있건 세라믹 개선 밖에 있건 간에 위빙을 두 개 다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뭐 배울 게 많노? 맞지? 그러면 비비식 까딱 위빙이란 무엇이냐? 비비식 위빙과 차이점 한번 봅시다. 예. 자, 비비식 까딱 위빙은 까딱 위빙 플러스 비비식 위빙을 합친 위빙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라믹 안에서 비비는 방식인데 그거를 세라믹이 모재 밖에서 비벼주는 거예요. 이 위빙의 차이는 두 개의 위빙의 차이는 손목을 사용하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초축 넣는다고 한번 생각하고 위빙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봐. 잘하고 있네. 맞네. 그래. 잘하네. 45도 이렇게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회전합니다.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까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까딱 위빙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보면은 까딱 위빙을 손목을 회전하는 방식이며 팔자 위빙부터 배우는 초보자는 처음 초축 용접 시 손목을 회전하는 게 아니라 팔자 위빙 하듯이 손목을 돌려줍니다. 손하고 팔을.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용접을 시킬 때 통돌이 시키면 팔자 위빙 먼저 시키고 초충 딱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야 아마. 여러분 통돌이 했다가 초충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 안 됐잖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죠. 이렇게 돌렸잖아. 그게 다 누구나 겪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용접 습관이 무섭다고. 처음 배운 습관이 팔자 위빙 먼저 배우니까 초충에서 팔자 위빙을 적용을 하는 거야. 팔자 위빙은 팔과 손목을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초충은 어떻게 해? 그냥 손목만 깔딱깔딱거리는 거지. 사선으로. 이렇게.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결국에는 까딱 위빙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까딱 위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비비기식 위빙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비비기식은 위빙을 어떻게 하냐면은 손목을 회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목을 좌우로 꺾어주는 방식이네. 요렇게 초충을 넣어. 요렇게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용접면 쓰잖아요. 여러분들 용접면 쓰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분명히 손목을 좌우로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거나 팔자로 비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여러분들은 두 개만 할 수 있거든.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지금.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는 손목을 좌우로, 자기는 용접면 쓰는 순간 손목을 좌우로 해준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돌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손목을 좌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용접이 습관이 잘못, 여러분들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습관화 됐기 때문에 이 BBC 위빙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용접면 쓰고 있을 때는 자기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용접면 벗고 위빙 연습을 먼저 하고 용접면 쓰고 또 해보고 안 맞으면 또 벗고 또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내가 회전하고 있는지 손목을 좌우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지금 무슨 위빙 한다고? BBC 까타 위빙. 좌우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던 위빙하고 지금 하는 위빙의 차이가 뭔지 보면은 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이 그림에. 얘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까딱 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갑니다. 까딱. 여기 세라믹이 모재 끝단에 이렇게 까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생 반영 한번 보세요. 통생 반영이 거의 일자죠. 일자면 나중에 시드장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의 일자로 갑니다. 일자. 센터도 일자고 양옆에도 거의 일자로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BBC 위빙은 어떠냐면은 어때요 지금? 양옆으로 퍼뜨려 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맞죠? 통생 반향이 틀려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열이 맞아요. 열이 옆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전류를 사용해가지고 아까 내가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빠른 용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연습을 한댔잖아요. 전류를 높이니까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빠릅니다. 빠른데 계속 이제 손목을 좌우로 꺾어주기 때문에 열이 자꾸 이제 옆으로 퍼집니다. 퍼지기 때문에 가운데보다 옆으로 많이 퍼집니다. 실제 내가 전기 높여가지고 와이어 많이 집어넣고 용접해보면 백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접이 아니에요. 근데 속도를 당연히 줄이면 백이 많이 나오겠지. 두 개의 차이 뭔지 알겠시겠죠? 위에 그림을 보면서 봅시다. 위에 그림을 보듯이 두 비빔법의 차이는 바로 용접중 열 분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림 8, 여기 있죠? 그림 8. 교재에 있으니까 보세요. 그림 8의 비비기식은 양쪽 모재 쪽으로 열 분배가 이루어지며 고전류를 사용하거나 오버헤드 구간, 특히 버티컬 구간에 열을 분산시키기 편한 위빙 방식이며 전류를 높게 사용하여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림 7,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위빙 있죠. 그러면은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위빙법은 고전류를 사용하면 안 되냐?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되는데 여러분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자, 까딱 위빙은 청생 반향이 직선 반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이 어디에 집중되겠어요? 중앙으로, 갭 사이로 중앙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센 물에 만약에 전류를 높게 사용하면은 가운데 우리가 개선 양쪽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함몰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전류를 여러분들은 높이지 못해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전류 높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에는 와이어 공급량을 증가시켜주고 미빙폭을 증가시켜주고 패치폭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 돼요. 왜? 초층 넣으면은 좀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은 바보 돼요, 바보. 용접면 쓰는 사람 바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팔자 위빙 할 때는 엄청 큼직큼직하게 막 올라갑니다. 벽타기 연습하면. 맞죠? 용접면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좁아지고 소심해지고 와이어 송급도 잘 되다가 용접면 쓰는 순간 둔화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어 공급량도 늘릴 수가 없고 그리고 위빙폭도 늘릴 수가 없어요. 초층 넣을 때 위빙폭만 약간 넓혀줘도 그게 엄청나게 열을 분배를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빙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초층 용접할 때 그만큼 펼쳐줄 정도 되면은 정도를 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용접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건 아세요? 자, 고수들은 샘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압니다. 샘물 자르는 방법은 처음에 와이어 공급량이 증가가 돼야 되고 그만큼 와이어 공급량
보다 증가되면은 위임폭을 그만큼 늘려야 되고 피치폭도 그만큼 늘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BBC 갖다 위빙 원리 보면은 앞으로 설명할게요. 그림 보면은 여기는 틈새 일자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여기에 세라믹이 한쪽 뭐지? 오른쪽에 닿여 있어요. 그럼 여기도 한쪽에 지금 닿여 있는 거예요. 닿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닿여 있는데 틈새 반영은 어디예요? 일직선이죠. 만약에 이쪽 닿으면은 틈새 반영 이쪽이 되겠지. 맞죠? 근데 비비기식 까따 위빙은 같이 닿여 있는데 틈새 반향이 어디예요? 반대죠. 예. 요거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쪽은 띄우되 한쪽은 붙고 한쪽은 띄우되 틈새 반향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회전한식은 모재 세라믹이 모재에 닿으면은 까딱 틈새인 까딱 자, 이거고 비비기는 까딱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두 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해주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해주잖아. 뭐가 뭔지 몰라. 어떤 친구는 까딱 이래야 되는데 까 하고 내고 또 대고 여기서 이렇게 틈새 이 반에서 이렇게 꺾어주고 좀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개선 끝단부를 믿으라는 말이 뭐냐면 잘 들어봐요. 양쪽의 개선 끝단부를 작두라고 생각해보세요. 작두 뭔지 알죠? 작두. 무당 작두 타잖아, 이게. 작두. 근데 작두를 탈 때, 무당들이 작두를 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 작두를 타가지고 안 다칠 걸 아니까는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개선 끝단부를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내가 숙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눈 감고 위빙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 감고 위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용접면 쓰면 위빙하는 거 보아요? 안 봐요? 안 보잖아. 그러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눈 감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꽁 되죠, 꽁. 꽁, 저기 머리 다 숙이면서, 내다 숨은 것처럼. 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두. 자, 작두가 있으면은 무당이 이제 작두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작두를 밟고 있으면 괜찮아요. 맞잖아요. 근데 무당 이게 작두 타고 하다가 작두가 아니고 작두 옆으로 벗어나요. 어떻게 되나? 떨어지고. 큰일 나겠죠. 우리가 말하는 작두는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작두 어디예요? 개선 끝단부예요. 개선 끝단부.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작두예요. 작두. 세라믹이 여기에 딱 걸치게 되면은 안 미끌립니다. 절대 안 미끌려. 절대 안 미끌려. 근데 우리가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이 세라믹이 작두를 벗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럼 100% 미끌려요. 내가 눈 감고 위빙 연습하라 했잖아. 그게 뭐냐면 이 작두, 개선 끝단위는 안 할게요. 내 세라믹을 작두로 타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까딱 또 비비식 까딱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위빙을 할 때 내 세라믹이 이 작두를 타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잘 타고 간다, 안 간다. 내가 이 작두를 믿기 때문에 나는 눈 감고도 일정하게 갑니다. 일정하게 위빙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본인이 느껴야 돼요. 내가 만들어줄 수 없어. 이 작두 타는 거. 그러면 어느 순간 눈 감고도 까딱 하면서 밑에부터 위에까지 쫙 올라가집니다. 근데 그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아대 줄까? 수면 아대. 주문해줄까?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눈 감고 위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신내림 받아 무당됐다 하고 그 작두를 본인이 회전한식도 마찬가지고 비비인식도 마찬가지고 비비인식도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작두입니다, 작두. 작두 명심하세요.
자, 이 위빙 방법은 초층부터 파이널까지 가능한 위빙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지금 2주 동안이라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2주 동안 이것만 연습하면은 다른 진도로 못 나갑니다. 지금 진도로 못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어차피 투인치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6인치 했죠. 6인치 어느 정도 나옵니다. 파이널이 백도 나오고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투인치 이제 트윈치 6G로 들어갈 거예요. 트윈치 6G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열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전류 맞춤 이런 것도 잘 하고 그다음에 그 파이프 열 먹는 거 있잖아요. 이별량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잘못 계산하면은 이거 완전히 엉망 다 돼버려요. 트윈치 40짜리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그 트윈치 40도 교육을 해야 되고 6인치 당연히 6인치 40도 당연히 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4인치 40짜리도 해야 돼요. 4인치 40도. 4인치 40은 잘 안 되는 사람도 한 번씩 줘요. 내가. 4인치 40은 카본은 쉬워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난 4인치 40을 줘요. 하지만은 잘 되는 사람한테 4인치 40 굳이 안 줍니다. 굳이 안 줘. 근데 한 번은 하게 해줘. 한두 번은. 근데 여러분들은 6인치 40하고 2인치 다음 주면 2인치 40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언제 이거 연습하냐? 틈틈이 연습해야 돼요. 틈틈이. 일단은 숙소에서 연습 먼저 해야 됩니다. 숙소에서 이게 아마 죽을 둥 살둥 안 될 겁니다. 진짜 안 될 거야. 안 되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원장님 전진 안 되는데요. 그럼 내가 딱 한마디 하지. 미리 얘기해 줄게. 그거 전진하는 거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 어떻게 해줄 수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줄 방법 없습니다. 내가. 손목 써가지고 약간의 회전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약간 회전의 도움. 근데 약간 회전 도움 받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다 돌려라 이렇게가 아니고 약간의 회전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얘기했잖아. 초층부터 파이널까지 해야 되는데 파이널은 약간 회전하면서 약간 까디비면서 이렇게 비벼야 돼요. 약간 까디비면서. 썼을 때 서스 트윈치 같은 경우에 비비는 식으로 위빙 해버리면 이제 회전하시 말고 비비는 식으로 비비는 식으로 파이널 치면은 비디오 쫙 깔려요. 네. 그 이제 나한테 배우지 말고 화강사한테 배워. 아니 정말 잘하니까 나보다 더 잘 나오니까 화강사한테 배우세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코디가 초층만 넣은 거를 지금 초층만 넣는 애들 몇 명 있을 거예요. 그 애들 초층만 넣은 모자 있죠. 들고 와가지고 아마 이게 슬러그가 많이 끼고 있으면 그란데시 가가지고 강호실에서 한번 싹 갈아줘요. 그리고 브러쉬 닦고 잘 갈아주기만 갈아주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류를 이거 써놨을 건데 전류를 평소에 쓰던 전기보다 20에서 30A 올릴 거예요. 왜? 왜 놀래? 그 정도는 써줘야지 이제. 그래야지 빠르게 용접되지. 평소에 쓰던 전기보다 20에서 30A 올릴 겁니다. 20에서 30A 올리는 게 그러니까 초층이 넣어져 있으니까 핫패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핫패스 이제 전류를 보통 자기들이 넣었던 전류보다 20에서 30A 플러스 시킬 겁니다. 그리고 초층 용접하는데 어떻게 하냐? 와이어는 대구만 갈 거예요. 와이어 대구만 가고 비빌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피치 폭이 1mm만 딱 나올 수 있도록. 네. 그게 타고 내가 진짜 1mm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넓게 만들지 말고 촘촘하게 만들어놔요. 촘촘하게 1mm 간격으로 촘촘하게 일정하게 1mm가 계속 유지되면서 용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와이어 공급 안 할 겁니다. 와이어 공급 안 할 거예요. 와이어는 대구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키면은 용접 안 되는 사람들 둘 중에 한 분류를 두 분류를 시키지. 용접이 되게 진도가 가정이 빠르거나 아니면은 요거 아니다. 용접이 이제 진도가 빠르거나 용접이 정말 안 되는 사람 시킨다. 정말 안 되는 사람 시키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와이어가 대구만 있으면 되는데 와이어도 못 따라가는. 꼭 대구만 있으면 되는데 와이어도 자꾸 빠져. 와이어도 자꾸 움직여.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운데 선센터에서 있고 이렇게. 근데 비드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회전하는 식하고 비비는 식의 비드가 완전 틀려요. 완전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비드를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드 결이 일정하게 기계가 마치 그때 되면 내가 그랬지. 내가 사람이 아니고 로봇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비벼가지고 일정한 피치볼을 쫙 유지하면서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은 초축 용접을 이제 비비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현장 포인트하고 그리고 부스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장 포인트에서 왜 비비식 유빙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잠깐 보여줄 거예요. 역반향도 여러분들 지금 해야 돼요. 역반향 안 했잖아. 역반향으로. 네. 하고 있어? 하나 시켰나? 잘하고 있습니다. 50대부터? 아, 맞다. 야간 수업 때는 그리기 위주로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장 포인트에서 왜 그런 위빙을 또 해야 되는지. 자, 이게 하면은 회전식으로 이게 잘 힘들어, 이게. 자, 이렇게 비비는 겁니다. 이렇게 비빕니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12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튼 잘 하는 사람은 12주 안에 뭐 합니다. 중요한 거는 배워야 될 게 이제 앞으로 또 산더미라는 거. 산더미. 현장 용접 다 해보고 가야 돼. 한 번씩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서 바로 비비식 교육을 할 겁니다. 하고 이제 영상 저한테 이제 비비식 교육 연습하는 거 따로 보내시고 아시겠죠?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지? 자신 있기는 다 이제 좀 있으면 울상 좀 있으면 다 울상인데 이거 시키면 다 울상진다. 뭐 안 되는데요. 그것도 저 시키면 왜 안 해? 라면은 어려웠어요. 아이고 씨라면 또 하는 척 하다가 또 아니면 안 된다. 나중에는 현장 나가면은 다 비비고 있으면 되란다. 그만큼 어려운데 그만큼 여러분 용접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혼을 담아서 연습을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 되면 투인치 들어가야 되고 아침에 6인치 시험 봐야 되고 투인치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 연습을 하고 오후에 투인치 연습하고 야간에는 그리기 위주의 현장식 용접을 해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아시겠죠? 갑시다.